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9년 매치와 5년 플러스 1년 계약을 맺으면서 옵트아웃을 보장받은 디그롬은 2년 6,500만 달러의 잔여 계약을 취소하는 옵트아웃을 행사합니다. 디그롬은 건강한 시즌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4천만 달러 연봉을 받는 3년 계약이나 4,500만 달러를 받는 2년 계약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3,700만 달러 연봉을 보장하는 5년 계약을 디그롬에게 쐈습니다. 이로써 역대 투수 평균 연봉 순위는 1위가 4,333만 달러의 슈어저, 2위가 3,700만 달러의 디그롬, 3위가 3,600만 달러의 게리콜, 4위가 3,500만 달러의 스트라스버그, 5위가 3,400만 달러의 바우어가 됐고 슈어저 계약이 3년짜리임을 감안하면 디그롬은 5년 이상 계약으로는 역대 최고 연봉을 받은 투수가 됐습니다. 계약의 세부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디그롬은 내년 3천만 달러, 내년과 내후년 4천만 달러, 계약 4년 차인 2026년에 3,800만 달러, 5년 차인 2027년에 3,70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6년 차에는 3,500만 달러의 팀 옵션이 있고 옵션이 행사되지 않았을 때 받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이에 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5년 1억 8,500만 달러, 옵션이 행사되면 6년 2억 2천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지금까지 2억 달러 계약에 성공한 투수는 게리 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데이비 프라이스, 클레이튼 커쇼, 맥스 슈어저, 잭 그레인키 6명입니다. 영화 신세계에서 이중구는 강 과장이 자신과 정청을 이간질하자 면회를 온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쥐약이다. 먹으면 아마도 다 돼질 거야. 근데 이 나로서는 안 먹을 수가 없네. 혼자만 억울하게 뒤질 순 없잖냐. 그리고 혹시 또 아냐? 이 쥐약이 동아줄이 될란지. 그래 좋아. 까짓건 내 칼춤 한번 쳐주지. 쳐준다고. 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텍사스가 좀 과장을 보태면 이중구가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인 존 다니엘스가 코리 시거와 마커스 시미언을 영입함으로써 강제 스타트를 끊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인 텍사스는 끝까지 달리는 수밖에 없었고 부작용이 심할 가능성이 높지만 잘 듣기만 한다면 효과는 최고인 스팀팩을 맡기로 한 겁니다. 텍사스의 상황이 이중구보다 나은 건 텍사스가 빅마켓과 최신식 구장을 가지고 있으며 디그롬을 영입했는데도 내년 페이롤이 1억 7천만 달러로 2억 3,300만 달러인 사치세 기준에서 6,300만 달러의 여유를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텍사스의 상황이 칼춤을 추는데 성공하더라도 동아줄이 내려올 가능성이 없는 이중구와 같은 건 디그롬이 드러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디그롬을 영입했다고 해서 우승 전력에 접근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텍사스는 2020년 새 구장 개장에 맞춰 리빌딩을 해야 했고 리빌딩이 끝나고 난 후에 돈을 써야 했지만 리빌딩을 차일피일 미룬 다니엘스는 세대 교체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거와 시미언을 영입하는 것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텍사스의 미래는 완전히 꼬이게 됐습니다. 텍사스가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캔자시티에서 리빌딩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데이튼 무어 전 캔자시티 단장과 최고의 감독 브루스 보치, 최고의 투수 코치 마이크 매덕스를 영입했으며 시거와 시미언의 스타트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디그롬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텍사스는 하루라도 빨리 승부를 봐야 하며 그렇다면 남은 6천만 달러 페이롤로 즉시 전력을 더 영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컨텐딩과 리빌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팜에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선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연고지 팀인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프로스포츠 구단인 텍사스는 대형 마켓을 가진 구단입니다.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직후였던 2012년의 평균 관중은 42,720명으로 필라델피아와 양키스 다음이었습니다. 이에 성적이 잘 나오기만 하면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구단입니다. 2001년 텍사스는 케빈 브라운과 켄 그리피 주니어,
딱 2명만이 1억 달러 계약을 따낸 상황에서 알렉스 로드리게스에게 10년 2억 5,200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조지 W. 부시로부터 구단을 샀을 때보다 200만 달러가 많은 계약이었습니다. 에이로드는 첫 3년 동안 연평균 52홈런 132타점과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25.5를 기록하는 미친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텍사스가 유동성 위기에 부딪히고 3년 연속 서부 꼴찌를 하게 되면서 텍사스는 에이로드를 양키스로 보내게 됩니다. 2010년 3경기 3승 0.75를 기록한 클리프리의 하드캐리로 창단 첫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텍사스는 시즌 후 FA가 된 리를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리는 텍사스도 양키스도 아닌 필라델피아와 계약하게 되고 텍사스는 패닉바이를 하는 대신 에드리안 벨트레와 6년 9,6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벨트레는 6년 동안 연평균 6.0에 해당되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고 벨트레의 계약은 텍사스 역사상 최고의 FA 계약이 됩니다. 1억 3천만 달러 계약으로 입단한 추신수가 7년 동안 승리 기여도 8.6에 그치긴 했지만 타자에게 준 대형 계약은 하는 족족 실패한 옆집과 비교하면 대체로 선방했다고 할 수 있으며 도합 9.9의 승리 기여도와 함께 161경기에 출전한 시미언과 151경기에 출전한 시거 또한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1994년 텍사스는 알링턴 볼파크로 불린 글로브 라이프 파크를 개장합니다. 메이저리그 연고지 중 가장 기온이 높기 때문에 개폐식 지붕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당시 구단주였던 아들 부시는 야구는 햇빛 아래에서 하는 스포츠라는 말로 거절하게 됩니다.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콜로라도와 함께 FA 투수들이 기피하는 구단이 됩니다. 2001년 에이로드를 입단시킨 텍사스는 2002년 박찬호와 계약합니다. 5년 6,500만 달러는 텍사스 역사상 투수에게 준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찬호는 3.5시즌 동안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2에 그쳤고 샌디에고 필 레빈과 실패한 선수끼리의 맞트레이드로 텍사스를 떠나게 됩니다. 박찬호 이후 4년 동안 5년 계약 투수가 나오지 않은 메이저리그는 2006년 2명의 5년 계약 투수가 등장합니다. 토론토와 5년 5,500만 달러에 계약한 AJ 버넷과 텍사스와 6년 6천만 달러에 계약한 케빈 미루드였습니다. 박찬호와 달리 건강을 유지한 미루드는 4년 동안 연평균 189이닝을 소화했으며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8.4를 기록하고 마지막 해에 볼티모어로 넘겨집니다. 2011년 벨트레와 맺은 계약이 야수에게 준 최고의 계약이 된 텍사스는 2012년 최고의 투수 계약이 탄생합니다. 5,170만 달러의 포스팅 비용을 들여 6년 6천만 달러에 계약한 다르비슈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르비슈의 영입은 다니엘스 단장보다는 대표 구단주였던 놀란 라이언이 자신의 신보기자 투수코치인 마이크 매덕스와 함께 진행한 계약이었습니다. 다르비슈는 비록 중간에 토미존을 받긴 하지만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8.5를 기록했고 마지막 시즌에 다저스로 트레이드됩니다. 라이언이 주도한 다르비슈 영입을 제외하면 무려 17년을 부임하는 동안 다니엘스는 시애틀에서 클리프리, 필라델피아에서 콜 해멀스를 데려오는 대형 트레이드를 한 적은 있지만 투수에게 큰 계약을 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8년 마이크 마이너에게 준 3년 2,800만 달러와 2019년 랜스 린에게 준 3년 3천만 달러, 2020년 카일 깁슨에게 준 3년 3천만 달러 계약이 2천만 달러 이상 계약의 전부로 이들은 성공적인 영입이 됐지만 다니엘스는 마이너와 린을 적절한 타이밍에서 팔지 못함으로써 좋은 유망주를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수 출신인 크리스 영 단장이 자신이 주도한 첫 대형 FA 계약을 투수인 디그롬에게 소개된 겁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영 2연패를 한 디그롬은 2020년에도 바우어와 다르비슈에 이어 사이영 3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즌에도 4번이나 피지컬 이슈가 일어납니다.
2021 시즌에 앞서 디그롬은 몸 상태가 완벽하다며 20대였을 때보다도 좋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몸 상태에 자신을 가진 디그롬은 포심 평균 구속을 99.2마일로 끌어올렸고 신의 영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디그롬은 너무 뛰어난 방망이 실력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1012경기에서 사자책을 내주고 8타점을 올린 디그롬은 패스트볼을 노리고 있다가 변화구가 들어오자 스윙을 늦췄는데 이때 몸에 이상을 느꼈고 이때부터 부상이 시작됩니다. 결국 디그롬은 15경기 등판으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부상의 시작이 타격이었기 때문에 타격을 하지 않게 된 2022년은 디그롬에게 건강한 시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디그롬은 스프링 캠프에서 부상을 당하며 8월과 9월 2달밖에 뛰지 못했고 2달 동안에도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게 됩니다. 디그롬이 불안한 부분은 지난 2년간의 부상이 팔꿈치 굴곡근, 팔뚝 이두근, 어깨, 옆구리 등 주로 상체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샌디 앨더슨 매치 회장이 2021년 9월에 했던 인터뷰 때문입니다. 당시 앨더슨은 디그롬의 팔꿈치에서 인대 손상이 발견됐지만 지금은 해결됐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그롬은 팔꿈치 불안을 안고 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내년이 35세 시즌인 디그롬은 더 많은 이닝을 던지기 위해 구속을 낮추면 장점이 사라지는 투수입니다. 이에 저는 디그롬 사용법에 대해 디그롬에게는 짧은 이닝을 맡기고 최소한의 실점을 기대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그롬이 6회만 던지고 내려가려면 텍사스는 강한 불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텍사스의 다음 작업은 불펜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그롬을 조심스럽게 쓰려면 텍사스는 가끔씩 추가 휴식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선발진도 두터워야 합니다. 2018년 이후 디그롬은 한 시즌에 30경기를 등판한다고 하면 승리기여도 7.5를 올려주는 무시무시한 투수입니다. 그러나 30경기를 등판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디그롬의 현주소이며 텍사스는 그런 우려에도 디그롬에게 투수 최고 연봉을 그것도 39세 시즌까지 보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텍사스가 디그롬에게 준 5년 계약은 도박에 가깝다. 하지만 텍사스는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텍사스가 해야 하는 건 제발 디그롬이 건강하기를 빌며 디그롬 영입을 신호탄으로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과연 텍사스와 디그롬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